빠르게 변하는 IT 세계 속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IT 연구소입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이 넷플릭스가 네.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큰 화제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파라마운트가 또 공개 매수로 맞붙었다는 뉴스까지 나왔는데요. 자, 지금 인수전 상황 어떻게 되는지 정리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지난 12월 5일에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72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3일 만이죠. 그 파라마운트가 총 1,084억 달러. 엄청나게 큰 돈이죠. 예. 를 제시하면서 적대적 공개 매수에 나서면서 인수전이 불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좀 시작부터 정리를 해드리면 워너브라더스가 1923년에 설립된 102년 역사의 할리우드에서 가장 큰 메이저 스튜디오 중 하나죠. 그렇죠.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케이블 TV 시장 쇠퇴 또 막대한 부채 때문에 회사를 지금 매물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초기에 넷플릭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야기한 파라마운트 그리고 컴캐스트 세 곳이 경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가 입찰 경쟁이 이어지고 12월 5일에 넷플릭스의 원래 최종 승자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72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양사의 이서해가 만장일치로 승인하면서 게임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네. 갑자기 8일에 말씀드린 파라마운트가 적대적 공개 매수를 선언한 겁니다. 예. 적대적 공개 매수 이게 뭔가 그냥 쉽게 말하면 네네. 이제 회사 경영진을 건너뛰고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예.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드릴 테니까 그냥 주식을 저희한테 파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 경영진은 넷플릭스랑 계약을 했지만 네. 파라마운트에서는 아니 어차피 회사의 주인은 주주분들이시니까 저희가 주주들의 거를 비싸게 사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어허. 그렇게 하면서 이 금액이나 조건이 넷플릭스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전액 그러네요. 현금으로 또 이제 사주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니까 주주들한테 넷플릭스가 사는 것보다 우리가 총 176억 달러 정도의 많은 현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또 여기서 흥미로운 게 정치적 배경인데 실은 이제 그 처음에 이 넷플릭스의 인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그냥 긍정적이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하루 만에 넷플릭스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 크다라면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고 네. 이제 이 결정에 관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복잡한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하면 어쨌든 회사끼리는 넷플릭스랑 워너브라더스가 이제 이사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경쟁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주주들이 이제 내년 1월 8일까지 예. 파라마운트의 제안을 받을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만약에 파라마운트가 직접적으로 주주를 설득해서 주식을 사들이면 네.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워너브라더스가 그럼 지금 이제 그 주주들한테 뭔가 권고안을 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네. 10영업일 이내에 이제 주주들한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리우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전이 지금 일종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것도 좀 영화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 과정 자체도 진짜 네. 영화 같은데 넷플릭스가 뭐 어렵게 합의를 했다고 바로 합병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 여기에 파라마운트까지 경쟁에 뛰어들어서 변수가 더 커졌다는 건데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떤 뭐 절차나 관문들이 남아 있는 건가요? 네, 만약에 인수합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말로 뭐 주주들이 그냥 만약에 넷플릭스 편을 들어줬다라고 해서 둘이 계약이 오케이가 되더라도 네. 그 다음에 건너야 될 길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으로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심사라든지 아하. 아니면 유럽 등 각종 규제 승인 뭐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예.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심사가 뭐냐 벌써 이제 검토에 들어갔는데 네. 넷플릭스가 있고 그 다음에 워너브라더스에도 HBO Max라고 하는 그렇죠. 일종의 OTT 구독형 서비스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30% 넘어가거든요. 그럼 점유율이 높아지면 이게 어쨌든 법무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서는 불법으로 간주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독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이제 무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거기에서 또 똑똑한 대응 전략을 내놓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 그 OTT라고 하는 시장을 유료로 쓰는 사람들만 볼 거냐? 아니다. 시장이 유튜브, 페이스북, 뭐 틱톡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똑같이 컨텐츠 쓰는 시간이니까 네.
이것까지 다 포함하면 시장이 훨씬 넓다. 그럼 우리는 독점이 아니다. 이런 아니다. 식의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허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논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허용을 하더라도 이 넷플릭스가 글로벌이기 때문에 예. 유럽연합이나 각국의 규제 승인이 있어요. 특히나 유럽은 미국보다 반독점 규제가 더 까다롭기로 유명하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 그리고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정치적 리스크들까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극장업계나 할리우드의 반발들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OTT 쪽으로 그럼 더 힘이 가서 극장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전보다 덜 사용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다 있는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넘어야 될 산은 많은 뭐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파라마운트가 이 넷플릭스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인수 네.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이제 큰 건데요.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당 $30, 총 1,084억 달러, 160조 원을 전액 현금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넷플릭스는 워너브라더스 주당 가치를 27.75달러로 평가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 23.25달러는 현금이고 4.5달러는 넷플릭스 주식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현금 보상도 있지만 넷플릭스 주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파라마운트는 주당 $30인데 다 현금 주겠다. 현금으로.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인수 범위가 좀 다릅니다. 넷플릭스는 쉽게 말하면 워너브라더스에서 알짜배기 회사만 골라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뭐 영화 스튜디오, 텔레비전, 스트리밍 서비스만 인수하고 네. 그 외에 케이블 채널들은 필요 없다라면서 제외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케이블 시장이 요즘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미래 전략에 대한 것만 살려고 했는데 네. 지금 파라마운트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전체 다 인수하겠다. 케이블 채널까지 같이 해서 우리는 회사 규모 키울 거니까 이렇게 할 거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약속을 하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인수라면 극장 개봉 유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넷플릭스는 당연히 이렇게 되면 극장 개봉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던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파라마운트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판을 가져가려고 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쩌다가 지금 워너브라더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도 참 궁금해요. 사실 할리우드를 뭐 대표하는 스튜디오로 알려져 있고, 그렇죠. 이 경영난이 이렇게 매각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해진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관 가면 뭐 이렇게 WB 촥 나와가지고 그렇죠. 멋있는 거 많이 보잖아요. 왜냐하면 모양 딱. 그렇죠. 네. 왜냐하면 워너브라더스 하면 해리포터, DC 코믹스, 예. 뭐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슈퍼 IP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회사거든요. 네, 뭐 배트맨, 뭐 슈퍼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HBO도 왕자의 게임, 그렇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전 세계를 열광시켰고, 또 프렌즈라고 하는 시트콤, 정말로 뭐 웬만한 거, 뭐 섹스앤더시티나 이런 것들 정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애니메이션으로 가면 톰과 제리 뭐 이런 클래식까지. 톰과 제리. 네, 그것도 이제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네. 왜 매각을 고려하게 됐을까? 그렇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2018년으로 좀 올라가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좀 실은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요. 예. 통신 대기업인 AT&T가 네. 그때 워너미디어를 $854억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워너미디어가 처음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2018년에 이미 통신 대기업이 인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통신하고 콘텐츠가 결합되면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오히려 AT&T가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제대로 운영을 못한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후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가 나오니까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후에 HBO Max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만들었지만 네. 이미 넷플릭스가 장악한 상태였고, 아하. AT&T가 3년 만에 네. 안 되겠다 판단하고 워너미디어를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아하. 그래서 2022년 4월에 워너미디어가 다큐멘터리 쪽에서 유명한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회사랑 합병을 해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라는 새 회사를 만들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의 방향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도 케이블 쪽에서 다큐멘터리나 리얼리티 잘 될 거니까 두 회사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오히려 합병이 독이 됩니다. 아하. 네, 왜냐? 부채가 이미 많이 쌓여 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우리 돈으로 60조 원 가까운 빚을 안게 됐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OTT로 급작스럽게 가니까 네. 미국에서도 유료 케이블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고화질의 케이블 채널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화 쪽에서는 잘 돼도 2022년 이후로 이 워너브라더스가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했고, 주가도 폭락됐고, 내부에서도 혼란이 커지다 보니
그 이후에 2024년부터 회사를 쪼개기로 결정하고 예. 여러 가지로 돈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하. 타이밍에 넷플릭스가 인수 제안을 한 겁니다. 아하. 예, 근데 이게 실은 워너브라더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할리우드 전통 스튜디오가 이미 위기에 좀 처해 있었습니다. MGM이 이미 2021년에 아마존에 그렇죠. 85억 달러에 팔렸고 예. 파라마운트 방금 얘기한 파라마운트도 원래 실은 2024년에 스카이댄스에 인수가 됐어요. 네. 그래서 독립적으로 남은 스튜디오가 뭐 유니버셜, 소니 픽처스 이 정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변화와 거기에 있는 선택들의 몇 번의 착오들이 지금의 형태까지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거래가 성사가 된다면 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뭐 해리포터나 프렌즈 같은 슈퍼 IP를 넷플릭스가 확보하게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글로벌 미디어 시장 이 경쟁 구도가 크게 한쪽으로 쏠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지금도 압도적인 1위 스트리밍 플랫폼이 넷플릭스인데 워너브라더스 성사됐다. 그러면 이 지금 2위가 디즈니 플러스거든요. 근데 예. 디즈니 플러스의 2배 가까이를 앞서니까 사실상 보면 넷플릭스랑 나머지 OTT 전부 뭐 이렇게 합쳐서, 네. 경쟁을 하는 구도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가입자 수만 아니라 콘텐츠 자체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그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넷플릭스가 역사가 오래 안 되다 보니까 네. 최근 콘텐츠에 되게 집중을 하는데 예. 말씀드린 대로 100년이 넘은 회사의 IP를 가졌다라고 하면은 클래식 명작, 대형 프랜차이즈가 거기에 다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놀랍기도 하고 또 워너브라더스가 아까 말씀드린 영화 제작을 하던 제작사잖아요. 네. 그럼 넷플릭스에서 훨씬 더 큰 어떤 형태의 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영화관에서 보여줄 거냐 그렇죠. 아니면 집에서. OTT로 갈 네. 거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계속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 산업 자체가 좀 이 결정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반대로 만약에 인수가 불발된다면 이 넷플릭스나 워너브라더스 모두에게 좀 타격이 있을 거란 전망도 있던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실은 두 회사가 계약을 할 때 넷플릭스의 위약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넷플릭스가 만약에 워너브라더스랑 맺은 계약에 보면 역위약금이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규제 승인을 만약에 못 받거나 자금 조달에 실패해서 거래가 무산되면 네. 워너브라더스에게 보상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상금의 금액이 우리 돈으로 약 8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면 넷플릭스가 8조 이상을 뱉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업계 평균의 3배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넷플릭스가 강력하게 이걸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네. 만약에 이게 이제 무산됐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돈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주가에도 타격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 입장에서도 지금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넷플릭스가 실패하면 뭐 잠깐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파라마운트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넷플릭스 안 샀네. 우리도 그냥 주식 좀 말고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 아무도 안 사가는 상황이 되니까 네. 역시 이것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파라마운트가 아까 말씀드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개 매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실제로 이 파라마운트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샀을 때 네. 과연 그들에게 이득이 될까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다. 아. 그래서 결국에는 세 회사 모두 자칫 잘못하면 손해 볼 수 있는 게임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이런 정도 규모의 글로벌 미디어 기업 결합이 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 대부분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계가 갈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주주 투표가 내년 초 중순에 있을 거라 1월, 2월 안에 이 투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네. 반독점 심사의 기간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기간을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짧게 국내 OTT 시장에 또 어떤 영향 미칠지도 좀 짚어주실까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넷플릭스 들어오고 나서 엄청난 이제 변화와 타격이 있잖아요. 네. 특히나 국내 OTT들 티빙, 웨이브 여기도 지금 같이 합쳐지고 있는데 만약에 넷플릭스가 이런 변화가 있으면 훨씬 더 압도적인 힘이 올 거니까 네. 국내 입장에서는 우리도 계속 좀 주목하면서 봐야 되는 이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 연구소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